네, 시청자 여러분, 저 부산시 연제구에 왔습니다. 이 연제구가 부산의 중심이죠? 네, 맞습니다. 네, 시청역이 있고, 법원, 검찰청, 네, 종합운동장. 네, 부산의 중심입니다. 이 연제구에 우리 김희정 후보를 만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니, 뭔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아니, 고성국 박사님 오신다 그러니까 길거리 지나가시던 분들이 갑자기 막 들어오셨어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애기들 잘 커요? 네, 한 명은 중학교 보냈고요. 벌써. 많은 네. 분들은 제가 예전에 임신했을 때 당선이 글쎄, 된 적이 예. 있었거든요. 예. 개 소식을 엄청 물어보더라고요. 그 해가 용띠해였습니다. 올해가 용띠해가 그 12살이네. 됐으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 야. 네. 참. 그래요. 저도 기억나거든요. 이렇게 배가 약간 이런 상태에서 유세차에 올라가가지고서 막 마이크 네. 잡고 하던 그 모습 네. 내 기억이 나요.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안 변하셨는데. 저 너무 멘트로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 제가 월간조선 2월호, 올해 2월호네요. 이제 지금 막 나오는 책. 여기 보니까 97세대 정치인 김희정 해가지고 이게 특집 인터뷰가 나와 있는데 저기 그 프레카드에도 운동권 386, 그러니까 586이라고 보통 부르는 586에 대적할 97세대 대표주자 그랬어요. 97세대신가요? 네, 90년대 학번 71년생이라서 다 97세대입니다. 네, 그동안 86세대 눈치 무지하게 많이 봤습니다. 일반 86세대 말고요. 정치권 안에 있는 86세대. 아주 그 지긋지긋한 흉측한 그 586 종북주사파들. 네. 그 네. 등살에. 71년생이세요? 네. 73년생 한동훈이 있는데? 네, 그런데 기록은 73년생 남자 한동훈이 있다면 저는 여성 정치인 중에 97세대 대표적으로 함께 보조 잘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최연소 장관 하셨던데? 네. 그렇죠? 네. 그때가 몇 살 때였어요? 43세? 43? 네. 30대 아니었어요? 33살에 최연소 국회의원 기록 세웠고요. 여성 국회의원 최연소. 네. 33세. 그리고 계산을 하면 43살. 요즘은 대통령께서 나이를 내려주신 것 같아요, 그죠? 그때 최연소 장관으로 했는데 다 여기 계신 분들 덕분이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응원해 주셨거든요. 그때 그 여가부 장관 지금 네. 여성가부 장관이었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까? 지금 공약 1호가 아이 키우기 좋은 연제고요. 네. 이 인구 문제는 다들 걱정하는데 현재까지는 별다른 뾰족한 대책을 지금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네. 특히 대통령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직접 그 위원회 위원장까지 맡고 있지만 워낙 이게 인력으로 참 안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제가 지난 한 20개월간 독일에 있다 왔습니다. 네. 관광이나 여행 갔을 때와는 달리 이제 방문학자 자격으로 가다 보니 그쪽 제도를 어떻게 누리는지를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독일이 막 높거나 하진 않은데 본받을 만한 게 뭐냐면 우리가 1970년대 평균 그 출생률이 막 4%대 할 때도 독일은 1점 몇 프로 되었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0.7로 떨어진 상황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1점 몇 프로대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게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독일은 어쨌든 지속 가능한 거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왜 완전히 확 이렇게 떨어져서 지금 이대로라면 2750년에 이제 0명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때 좋았던 게 뭐냐면 그 우리처럼 보육이나 육아 제도가 한 가지로 돼 있어서 대기업에만 너무 맞고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나 자영업자에게는 쓸 수 없는 뭐 이런 게 아니라 조금 제도를 자기가 세팅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뭐냐면 굵고 짧게 쓰든지 길고 얇게 쓰든지인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24개월을 풀로 가득 이렇게 써도 되고 48개월로 늘리면 반일만 근무하면서 이렇게 쓰고 만약에 3분의 1만 근무하면 다시 거기다 12개월이 또 추가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일손을 놓지 않으면서도 육아휴직 쓸 수 있는 이런 다양한 방법을 독일에서는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맞춤형으로 하는 거구나. 네, 부모 플러스 제도라고 되어 있는데 맞춤형으로 그런 것도 해볼 만하지 않나. 무조건 막 돈 퍼주고 이런 거를 넘어서서
그다음에 그 아파트 들어갈 때 우리는 가점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런데 독일은 부동산 들어갈 때도 가점이 굉장히 큽니다. 출산 관련 가점이. 그래서 그런 거가 좀 아이 키우기 좋은 연제구를 위해서 좀 써볼 만한 제도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회의원 할 게 아니라 저 여가부 장관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을 하면 여가부 장관을 하면 여성가족부 관련된 법만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되고요. 국회의원을 하면 관련된 기업 관련된 법도 바꿀 수 있고 세금 관련된 법도 바꿀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한 가지 제도를 만들어서 네. 세팅을 할 수 있는 거죠. 세금 이렇게 아껴줄게. 부동산은 이렇게 할게요. 학교는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입법부가 가지는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국회 가시면은 그 일을 주로 하겠다 그런. 교육 관련 그리고 보육 관련돼서 그동안 해온 게 있으니까 예, 같이 하고요. 지금은 비단 젊은 엄마 아빠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어떤 세대가 사느냐에 따라서 그 주변에 어떤 학교가 있느냐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이 들썩들썩하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은 자기 동네 부동산 가격에도 엄청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학교 있냐 없냐가 엄청 네, 크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연계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젊은 엄마 아빠한테만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대한민국 전체. 그렇죠. 인구 문제와 연관되지 않은 정책은 네. 없죠. 네. 예. 저기 아까 97세대 얘기를 막 시작하다가 네. 이제 저출산 얘기로 갔는데 네. 그 586들 지긋지긋하게 겪어봤잖아요. 네. 저거 어떻게 척결할 수 있을까요? 이번 기회에 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은데요. 네, 왜냐하면 총선 때 한 가지 경력으로 소위 되게 재탕삼탕 되게 울고 먹었잖아요. 보면 요즘 보면 회사에서 승진할 때 승진하기 전에도 교육받아야 되고 승진하고 나서도 교육받아야 되고 엄청난 교육 안 받으면 아예 이렇게 못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재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는데 586 세대 중에 이게 경제기로 나가신 분들 말고요. 정치권에 오신 분들 중에서는 특별히 공부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대학교 때 그 민주화 운동을 해서 거기 성과를 거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이후에는 뭔가 새롭게 하지 않고 계속 그냥 그걸로만 계속 울고 먹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나올 게 없는 거죠. 네, 나올 게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다 빼먹고 난 다음에 계속 고우면 어떻게 되냐면 독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제 도끼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국민들한테 그 도끼가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하고 싶으면 이제는 쉬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치권 586 세대 이외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경험을 하고 그래, 재공부가 되면 어떨까? 지금 상태로는 계속 들어오면 계속 왜 울고 먹으면 뭐 나온다고요? 나쁜 것만 나온다고요? 네. 근데 우리 연제구 시민들은 너무 점잖으신가 봐. 왜 박수 같은 걸 안 치세요? 우리 김희정 후보가 울고 먹는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갑자기 제 어릴 때 떠올랐어요. 어릴 때 껌이 귀했어요. 껌. 그래서 단물 다 빨아먹고 나서 버리질 않고 근데 그 왜 화장실 그 변소 벽 같은 데다가 그냥 붙여놨어. 마른 밑창에도 붙여놓고 누가 가져갈까봐 네. 그걸 다시 먹었다니까. 네. 이 586들이 딱 그 모양이야. 네. 예, 그게 뭐라고? 예? 평생 울고 먹으려고 그래. 글쎄 말이에요. 네. 그리고 사실 회사에서는 정가 있거나 이러면은 사실 회사 취업하기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운동권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정가 있으신 분들 말고 그거 이외에 정가 있으신 분들도 마치 민주화 운동 정가인 것처럼 둔갑해서 정가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너무 많아요. 아니 그 이재명이가 음주운전 그거를 공익하기 위해서 했다고 변명하잖아요. 음주운전도 있죠. 검찰 욕하면서 본인은 검사 사칭했죠. 그리고 뭐 부인은 법카 부르던데 국가는 법인체로 보는 게 아니라 혈카 시민들 혈세로 만든 혈카 막 사용해가지고 썼죠. 그래서 뭐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리고 북한에다 퍼준 거라든지 선거법 위반한 거라든지 다른 사람 사주하는 거라든지 여러 개가 문제가 있어서 그 절대로 그 공익적인 정과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예전에 이제 민주화 운동 하기 전에 그 잣대를 본인들한테 갖다 대면 어떨까? 네, 그래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이제 박수 잘 치시네요. 이제 김희정 후보를 즉시 전력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즉시 전력. 네. 이게 뭐냐면은 국회에 뺏지만 달면은 바로 어디든 투입할 수 있는 그렇다는 뜻인데
그러고 보니까 국회의원 경력 2번인가요? 네. 그리고 오랜 당뇨 생활했지. 네. 그다음에 장관 했으니까 정부 경력이 있지. 청와대 수석이 대변인. 대변인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청와대 지금의 대통령실 경력도 있지. 그러니까 당정대 세 군데에서 다 핵심적인 역할을 이미 12년 동안에 다 겪었으니까 뭐 완전 적시 전력인데, 그죠? 즉시 전력인데 그게 뺏지를 못 따라가지고. 이번에 우리 공성국 박사님이 이렇게 막 바로 훅 치고 들어오시는데, 네, 사실 말씀을 드리자면 이 장관 따로 국회의원 따로 한 게 아니라 겸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정말 남들하고 똑같이 장관 할 때 정말 머리띠 질끈 매고 제가 장관 활동하고 주말에는 정말 코피 터지면서 지역구 와서 하고 해도 사실은 월화수목금토일 다 국회의원만 할 때 하고는 이게 아무래도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상대적으로 잠도 덜 자고 열심히 해도 주민 입장에서는 국회의원만 할 때 김희정보다는 아무래도 서운하죠. 아무래도 서운하죠. 그래서 네, 그래서 지역 주민들께서 한번 네. 회초리를 드셨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소통하고 자주 말씀 나누고 그래서 즉시 전력 김희정도 중요하지만 즉시 소통 김희정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저 쉬는 동안에 많이 성숙해지셔서 돌아오신 것 같으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연습이 필요 없는 바로 어디에 투입하더라도 자기 몫을 당차게 해낼 수 있는 그런 예비 후보 김희정입니다. 우리 고성범 본부장이 지금 시간이 없다고 아까부터 그러니까 마무리 인사 말씀 제가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그동안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저희가 정말 국민들 편안하십니까? 요즘 별 문제 없습니까? 이렇게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야, 당신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걱정된다 라고 정치인 걱정을 하고 다니세요. 도대체 뭘 하길래 저렇게 죄명이 확실한 사람 하나 니네들은 못 해놓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잠이 안 온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국민들을 걱정해서 잠이 안 오는 게 아니라 정치인들 하는 꼴을 보니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온다. 이 얘기를 저는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국회의원 한 번 바뀐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습니다. 한 명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서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우리 정치인들의 각성도 필요하고 그걸 한 번은 믿고 또 확 힘실어주는 국민 여러분들의 이런 진정 어린 믿음과 그리고 응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대통령 너무 뭐 좀 아쉬운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도와주는 공공기관이나 도와주는 입법부 없이 외롭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계파를 초월하기 때문에 할 말도 제대로 하고 할 일도 제대로 하는데 그 할 말이라는 거는 야당을 향해서도 제대로 말하고 우리 내부를 향해서도 제대로 말할 수 있도록 늘 여러분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제 응원 말씀보다는 유권자이신 우리 연재 국민들의 응원이 훨씬 더 중요하고 또 현실적이죠. 저 더불어민주당 전국주사파들이 김희정을 좀 겁내요. 싫어해. 맞짱 떠갖고 별로 이길 자신이 없거든요. 워낙 그동안 여러 경험들이 축적이 돼서 지금 응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할 기회만 주면 일당백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산 연제구에서 김희정 후보 만나봤습니다. 박수로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